예,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범입니다.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 사진 보면은 키 큰 여학생이 있고 키 작은 아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아이에 속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키 크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키 크고 싶니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그 결혼식 사진인데, 신랑 측 사람들과 신부 측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신랑 측 사람들 보면 여자들도 전부 다 플래시 슈즈 신고 있죠. 굽이 없는 신발. 여기 신부 측 사람들은 굽도 높은 신발 이렇게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 차이가 엄청나죠. 이 사진은 우월한 유전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 큰 부모를 통해서는 키 큰 자녀들이 나오고, 키 작은 부모를 통해서는 키 작은 자식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키와 유전이 관계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 크는 유전적인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 키와 아빠 키를 이용해서 내 키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아빠의 키에서 12를 빼고 더하기 엄마 키를 해서 나누기 2. 또 남자의 경우는 아빠의 키에서 12를 더하고 엄마 키를 더하고 나누기 2. 어떻게 대충 여러분의 키가 예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식이 나왔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예제. 자, 아빠가 176cm, 엄마가 162cm라고 가정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163, 남자는 175가 나와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키는 만족스럽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이 사진 다시 한번 보는데, 자, 1번 그룹의 가족에 속합니까? 2번 가족에 속합니까? 여러분 예상 키에 다들 만족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키가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과 관련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건데요. 키는 타고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키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장판이 있습니다. 성장판은 긴 뼈의 이 끝에 부분에 보면 성장판이라고 뼈가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뼈에는 이렇게 성장판이 다 있는데요. 우리 뼈의 이 끝에 부분, 주황색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성장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모두 다 뼈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에 성장판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뼈가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척추와 다리와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팔에 있는 뼈가 막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키가 크지 않겠죠, 그죠? 팔만 길어지는 원숭이처럼 되겠죠. 또 머리가 뼈가 막 자라가지고 키 큰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예. 우리 머리가 말처럼 길어가지고 키 큰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무릎 주변의 뼈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가 키와 관련이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노란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엑스레이에서 이 검은색 선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부위를 누르면 아프다는 등,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남자들 이게 운동하다가 무릎 다치면 안 되겠죠. 이 성장판은 문제가 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쩍 키가 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남자는 17세 전후, 여자는 14세 전후. 예,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해당이 되나요? 이 여학생들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성장판이 닫히고 나면 키 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무언가 해야 됩니다. 지금이 키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때죠.
이게 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첫 번째는 요 남자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17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장이 거의 안 되죠. 여자도 14세가 되면 거의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에 관련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성장 호르몬. 예, 성장 호르몬은 뼈 성장과 지방 분해, 단백질 합성 등에 관여를 하고요. 머리에서 그 뇌하수체라는 조직에서 생산이 됩니다. 뼈 성장과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키와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지방 분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나이별로 나오는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쭉 보면은 한 20대, 30대까지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죠.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 역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우리 20대, 30대에도 막 성장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키는 안 크잖아요. 안 크는 거는 이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 전에 노력을 해야겠죠. 요 그래프도 매우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중에 언제 나오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10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나오죠. 요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잘 때 많이 나와요. 특히 10시에서 12시, 2시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전에 잠을 자는 게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성장에 관련된 요소는 이 영양 성분인데요. 이 뼈를 구성하는 영양 성분이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비타민 D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세 가지 성장판, 성장 호르몬, 영양을 살펴보면서 요것과 관련된 키 크는 요령들을 조금씩 살펴볼게요. 성장판은 먼저 성장판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자극을 해야 됩니다. 예, 성장판이 또 늦게 닫히도록 해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은 또 많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양은 충분히 고르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이거는 놀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장판 자극 운동 방법. 자, 여기 전신 스트레칭 운동 첫 번째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점핑 운동이 있는데 여기 크레용팝이 이 점핑하는 거죠. 사실 이 사진을 넣을까 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예, 고민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키가 작잖아요. 작은 이유가 점핑 운동을 너무 늦게 했어요. 아까 그 성장판 다 다치고 나서 예, 그 전에 해야지 소용이 있겠죠. 예, 줄넘기 운동, 농구 운동 모두 다 성장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요 농구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또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되는 운동도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운동, 역도. 또 뭐 역도 선수를 보면 키 큰 선수들이 없죠. 무거운 가방. 초등학생은 3kg 이내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릎에 많은 무리를 주는 마라톤, 또 심한 근력 운동. 우리 근력 나오는 거 멋있긴 하지만 근력을 키울 때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펑펑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병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은 가능한 일찍 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속설 중에 이게 많이 먹어라 지금 그 살이 나중에 다 키로 간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왜냐면 아까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비만이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성장이 오히려 더디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찐 친구 있으면 살 다 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햇빛 속에 보물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타민 D는 연어나 버섯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지만 우리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에서 활동만 한다면
추가적인 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열심히 뛰어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자, 이거 숨은 2cm 키를 찾아라인데요. 우리 구부정한 척추에는 2cm 키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척추 휘는 병, 측만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사진을 보면 척추가 반듯한데 오른쪽 사진은 척추 이렇게 막 휘어 있죠. 이 휜 것을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휜 게 반듯하게 펴지면 키가 커지겠죠. 우리 수술을 해서 이 측만증 휘어 있는 척추뼈를 반듯하게 폈을 때 키가 커지는 것은 정형외과 의사라면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세가 중요하겠죠. 올바른 자세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쑥 밀어놓고 등 받침대에다가 등을 살짝 기대는 정도가 정확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바닥이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PC,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쭉 빼면 역시 척추에 무리가 오고 여기 키가 또 숨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할 때도 고개를 너무 숙여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고개를 꼿꼿하게 세워서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